양치질 하다가 피가 난다고요? 진짜 치과 바로 오셔야 돼요. 놔두면은 정말 치아 다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이 되는 박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입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요? 화병? 넌센스 퀴즈 같은 건 아니죠? 제일 무서운 거는 암 같은 질병이겠는데 제일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걸리고 흔한 거는 감기 아닐까요? 심하건 약하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감기 좀 걸리고 지나가지 않나요?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감기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1위가 잇몸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치은염 및 티주질환, 이게 잇몸병인데 1,800만 명이나 이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으셨다는 얘기고요.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치과에 가야 된다 하시면 어렸을 때 기억으로 충치 치료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 치과에 제가 있어 보면 충치보다는 잇몸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근데 잇몸병은 충치처럼 눈에 잘 보이는 치아 부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잇몸 안쪽으로 좀 깊숙한 곳에 생기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초기에 잇몸병 잡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피가 나거나 붓거나 잇몸색이 빨갛게 변하거나 이 3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치과 가시고 초반에 치료해서 잇몸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제일 알아차리기 쉬운 잇몸병의 초기 신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신체 부위에서 막 피가 나면 깜짝 놀라시더라도 유독 잇몸에서 피가 나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양치하거나 치실할 때 또 별로 세게 하지 않아도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면 잇몸병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 수 있고요. 2번째로 잇몸이 붓는 것도 대표적인 잇몸병의 증상이죠. 원래 치아 주변의 잇몸은 잇몸뼈랑 치아 뿌리에 착 붙어 있어서 아주 탄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부들부들해지고 눌렀을 때 단단하지가 않고 약간 말랑말랑하고, 또 심지어 누르면 뭔가 비릿한 액체 같은 것이 쭉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제 잇몸병으로 염증액이 차서 좀 붓고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잇몸 색인데요. 건강한 잇몸은 페일 핑크라고 해서 약간 밝은 분홍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색이 점점 진해지면서 빨갛게 되고 막 심해지면 멍든 것처럼 파랗게 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피부색처럼 잇몸 색도 원래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의 혀나 볼 안쪽 같은 피부랑 비교해서 봤을 때 잇몸이 유독 빨갛다고 하면은 잇몸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잇몸병이 심해지면 통증이 좀 심하게 있거나 또 치아와 잇몸 사이를 눌렀을 때 고름이 나오거나 부패하는 것 같은 악취가 입안에서 계속 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은 잇몸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말한 3가지, 피나 붓기, 색깔, 요걸 보시고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하시면 잇몸병 초기에 잡으시려고 치과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양치질 하거나 치실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잇몸병일까요? 잇몸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세게 하면 그거대로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그런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은 잇몸병 때문이시고요. 잇몸병이 생기면 염증 때문에 잇몸의 모세 혈관이 늘어나고 피가 막 그쪽으로 몰려서 땡땡하게 차면서 붓거든요. 이런 데는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또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잇몸은 상처는 금방 아물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한 잇몸에 치실을 세게 해서 상처가 나다 하더라도 피가 나다가 금방 멈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잇몸병 때문에 피가 나는 건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 스멀스멀 나올 수가 있고, 양치할 때마다 같은 곳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 찌르는 것도 아니고 살짝만 건드리거나 칫솔이 지나간 정도인데도 피가 난다. 그런 것들은 잇몸병을 의심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양치하다 피가 나면 그쪽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그 부분의 양치를 오히려 피하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반대거든요. 상처가 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 오히려 잇몸병 때문에 나는 피해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피가 난다면은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주시고, 또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좀 깊이 넣어서 더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치과에 방문해야 되나요? 감기약이나 소화제처럼
치과처럼 상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잇몸병은 주로 치아에 달라붙은 세균 덩어리에 의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세균 덩어리는 먹는 약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생제 먹으면 세균 다 막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로운 세균들을 정말 싹 다 죽일 정도로 항생제를 오래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서 우리 몸이 망가지겠죠. 몸에 좋은 유산균 같은 것들, 그런 좋은 균들도 다 같이 죽어버리겠죠.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치아 표면에 얇은 막, 플라그라고 하는, 또 아니면 덩어리, 치석 같은 그런 걸로 높은 밀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세균 덩어리를 직접 물리적으로 긁어서 떼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잇몸병은 치은염과 티주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치은염은 치아 바로 주변에 잇몸 살 부분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단계예요. 티주염은 염증이 더 깊이 진행이 돼서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나 그런 치아 뿌리를 둘러싸는 인대에까지 염증이 더 침투한 심각한 단계고요. 이 중에서 치은염까지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초기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꼭 치과에 가지 않아도 양치질을 올바르게 잘하고 치실까지 꼼꼼하게 사용을 하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때는 플라그라고 하는 비교적 얇은 세균막 정도라서 칫솔질만으로도 이런 세균막을 충분히 벗겨낼 수 있거든요.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칫솔을 막 힘줘서 눌러 닦아서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많이 쓸어 내리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헥사메딘으로 한 2, 3일 정도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각을 해주시거나 치간 칫솔에 이 헥사메딘을 적셔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주염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집에서 양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치주염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3, 4mm 이상 깊은 틈이 생긴 건데 이 틈 안쪽까지 칫솔모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던 변형 바스법이라는 양치 방법으로 이런 틈까지 닦아낼 수도 있지만 단단히 달라붙은 치석까지 막 깨트려서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칫솔로. 이거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구나,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증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치은염의 그런 3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시큰하게 아프거나 악취가 나거나 또 심하면 고름이 나는 그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치과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 이럴 때 아주 좋은 것이 치과에 오시면 해드릴 수 있는 잇몸 치료가 있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잇몸 치료가 얼마나 가성비 좋은 치료고 훌륭한 치료인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치주염의 단계를 지났는데도 치과에서 치료받지 않고 방치를 하신다면 우리가 잇몸병을 한자를 써서 풍치라고 하는데, 바람에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치아가 이제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에는 뺄 수밖에 없죠. 그럼 잇몸병은 40대 이후부터 조심하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좀 이가 썩기가 쉽고 나이가 들수록 잇몸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그런 건 맞아요. 생활 습관이나 대사성 질환이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영향이 크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잇몸병은 나이랑 관계가 깊어가지고 20대 이상에서는 50%, 35세 이후에는 4명 중에 3명, 40대 이상에서는 8, 90%가 잇몸병을 겪는다고 해요. 4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 번씩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물론 40대 이후에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20대 이상에서도 50%, 절반이 잇몸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죠. 20대 때부터 매년 스케일링은 꼭 하시고 잇몸병 증상이 있으면 초기에 치과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무조건 많이 걸리죠. 연말 연시에 이제 회식하고 잇몸이 갑자기 아파요, 부었어요, 피가 나요라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병이 걸릴 확률이 한 4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담배의 그런 성분들이 직접 잇몸으로 가는 혈관을 위축하고 차단시켜서 피를 잘 안 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상습적인 음주는 잇몸병에 걸릴 위험을 3배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은 그 자체로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술을 많이 드시고 밤에 깨끗하게 양치까지 다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 영향이 클 거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피치 못하게 하실 일이 있더라도 좀 이런 음주, 흡연하고 나시면은 꼭 물로 헹구시기라도 하시고, 아니면 양치를 꼭 잘 해주시고 위험성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증상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환자분이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기검진, 치과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박민우였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